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날씨 진짜 춥죠? 너무 추워요. 밖은 오늘 한파주의보인데 우리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찜통 더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3,050을 뚫어냈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하게 달려가고 있고 지수도 상단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투자라는 게요. 이럴 때는 이럴 때대로 또 고민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대형주들이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이거 매수 버튼 누르기 쉽지 않거든요. 네. 현 구간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취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략 정립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인 오늘장 초강세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지속적인 고점을 키워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2.3%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3,054포인트 선 새롭게 쓰는 모습 보였고요. 현재는 3,036포인트 선에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2%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993포인트 선까지 올라섰고요. 현재는 소폭 밀리면서 983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 막상 막하를 통해 챙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급등했던 막상 종목들입니다. 오늘 막상 종목에는 삼성제약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화생명 25%까지 급등세 키웠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먼저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이 간밤 시티그룹에서 미국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10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IT 반도체주들 강한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그 안에서 SK하이닉스도 오늘 반등 크게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3.8%의 상승으로 13만 6천 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장에서 자동차 업종 굉장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지속적으로 고점을 키워갔습니다. 30만 원 선까지 장중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전기차 아이오닉 5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8.9%의 상승으로 30만 9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급락했던 마카 종목들 열어보겠습니다. 동성제약이 오늘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풀무원도 약세고요. 오스코텍, 인포뱅크 그리고 넷게임즈까지 줄줄이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먼저 동성제약 보겠습니다. 유방암 치료 임상 소식에 전일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락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현재 7%대 하락세 보여주면서 15,000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넷게임즈 보겠습니다. 넥슨의 자회사죠. 넷게임즈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최근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하루 쉬어갔고요. 오늘까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의 하락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네요. 현재 14,800원 선까지 넷게임즈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이 매력 있을지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원 차장 만나 뵙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막상의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차장님께서 관심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때 목표가 11만 원 외쳐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수익 30%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NH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 17만 원까지 불렀더라고요. 이 차장님, 앞으로도 SK하이닉스 더 간다라는 시각 좀 유효하신지요?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17만 원 낸 거는 증권사 중에서 가장 최고치 낸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는 하는 바입니다. 일단은 기존 예상보다 지금 디램 수급이 굉장히 좀 빠르게 개선이 됐다 보니까 좀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 주가가 굉장히 상향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흐름에 있는데 일단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금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고 있고 비대면 수요로 인해서 지금 PC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그 디램 고정 가격이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제 올해 이제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오늘은 또 언론에서 SK하이닉스가 원래는 그 디램 투자를 규모를 좀 줄이려고 했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좀 늘리려고 한다는 늘리는 것도 좀 고려 중이다는 보도가 나와서 디램 업황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좋아지는 흐름이 있어서 오늘 SK하이닉스 주가도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2조 9천억 정도로서 10조 아래에 있던 것들 굉장히 그 추정치 상향이 되는 흐름인데 다만 오늘 시장이 지금 굉장히 그 대형주 위의 장세인데 수급의 주체가 바로 금융투자입니다. 이 금융투자가 현재 1조 3,500억 정도 매수를 하는 거를 왜 이렇게 매수를 하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이유는 지금 보면 삼성전자부터 뭐 SK, 뭐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 SDI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는 게 지금 제가 그 고객분들한테도 말씀을 좀 드린 바인데 작년에 국내 이제 주식 펀드들이 벤치마킹 수익률 따라가지 못한 그 펀드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펀드 크로징 마감을 하고 나서 올해 연초에 그 벤치마킹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금융투자들이 지금 배팅이 지금 들어온 걸로 보고 있고요. 그 타이밍을 상원의원,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이후에 지금 배팅 타이밍을 잡은 거로 같고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강하게 지금 쏘는 거는 그 벤치마킹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한 그런 수익률 만회 차원이라고 봤기 때문에 오늘 그 대형주들 여기서 오늘 자리에서 추격하는 거는 다소 좀 위험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그 금융투자 빨기 수급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다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대형주도 따라붙으면 안 된다 의견 좀 드리겠고요.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 홀딩 의견 드리겠고 그 SK하이닉스 장중 그 시총 100조를 돌파했다가 지금 다시 98조를 밀린 상황인데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좀 더 조정을 좀 타임을 기다려야 된다. 추격 매수 하지 말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일단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들어가려면 좀 눌림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카 종목 넷게임즈 보겠습니다. 넥슨의 자회사죠. 이 블루 아카이브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말 강한 상승 보여왔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오늘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제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뭐 단기 과열이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아마 이게 그 세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 그냥 단번에 줄 것 같지 않고요. 일단 동사의 그 신작 그 블루 아카이브랑 히트 MMORPG 같은 경우가 이제 출시 예정인데 그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일에 일본에서 이미 이제 사전 예약을 시작해서 반응 괜찮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주가 흐름이 나와 있고 작년에 이제 동사가 이제 11월 달에 그 V4를 좀 출시를 재작년이죠. 2019년도에 그 V4 출시를 했는데 이걸 꾸준히 그 작년에 이제 히트를 쳤다 보니까 이게 2017년에서 19년까지 동사가 이제 영업 손실을 3년 연속 손실을 봤는데 작년에는 이제 영업이 흑자가 돼서 관리 종목 이런 것들은 우려가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강하게 이제 올해 이제 주가 좀 뿜었고요. 근데 그 매수를 만약 그 노리신 분들은 지금은 좀 타이밍이 안 맞는다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12,500원 이하 정도 눌리면 오게 되면은 거기서는 한번 1차 매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전 지금은 그 넷게임즈는 좀 차익실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넷게임즈 일단은 조정 시에 매수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12,500원 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창환 차장의 관심주가 궁금합니다. 이런 장세에서 신규 접근이 참 어려워서요. 어떤 종목이 매력 있을까요? 오늘 좀 디스플레이 업종이 좀 강한 모습인데요. 그 애플이 그 폰에 그 OLED 탑재가 되고 그 OLED 공급 업체가 국내 업체로 이제 적용이 되면서 최근에 그 덕산네오록스라는 기업이 좀 그 주가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OLED 소재 중간체를 납품하고 있는 덕산 테코피아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덕산 테코피아가 이제 연초에 좀 시세가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눌림목 구간을 진행 중에 있고 동사는 이제 OLED랑 반도체 2차 전지를 포함한 화학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OLED 소재 쪽이 매출 비중이 한 54%, 반도체 소재가 40%, 2차 전지 소재를 포함한 화학 소재가 6%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그 전고체에 해당되는 그 프리커서를 동사가 삼성전자 메모리형 쪽으로 집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화학 소재 쪽에서는 합성 고무 그쪽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시장에 동사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입을 한 상태인데 이 그 덕산
테코피아가 생산하는 중간체를 덕산 네오록스가 공급을 받아서 이제 주로 이제 그 OLED 소재를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지금 납품을 하는 게 있고, 특히 이제 애플의 그 아이폰 모델 중에 그 OLED 채택이 증가하면서 동사도 같이 그 수혜를 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동사 또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그 핵심 공정용 고순도 반도체 증착 소재를 많이 만드는데요. 거의 이제 그 삼성전자 쪽에는 점유율이 한 55%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 안에 낸드 쪽에서는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그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화학 쪽에서는 그 SK 이노베이션 쪽에 범용 플라스틱용 고분자 그 촉매제를 단독 공급하고 있고요. 금호석유 쪽에는 친환경 타이어용 합성 그 고무 첨가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 점유율이 80% 정도 되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그 2차 전지 전국 보제 그 첨가제 쪽에 이제 소재를 공급함으로써 올해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 쪽에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동사는 작년 9월 달에 전고체 배터리 업체 그 세븐틴 에너지 지분을 54.43% 인수해서 그 전고체 관련 종목으로도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OLED 소재, 2차 전지 소재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기간 조정 중에 있는데 한 18,000원 이하 권에서 분할 매수 좀 보시고요. 아마 지금 매수하셔도 추가적으로 좀 더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18,000원 이하 분할 매수 관점 보겠고, 목표가는 그 2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모멘텀이 보입니다. 덕산 테코피아 매수가 18,000원 이하 분할로 접근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목표가 22,000원 주셨습니다. AS 들어가 볼게요. CJ ENM 12월 3일에 주신 다음에 목표가 15만 원 돌파했습니다. 이제 현금화 해볼까요? 짧게 들어볼게요. 좀 이따 더 가져가야 되는 보고 있고요. 동사 올해 실적 굉장히 그 좋을 거라 보고 있고, 올해 그 영업이익만 3,100억대 이상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자회사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투자회사 넷마블, 빅히트 등의 지분 가치도 반영되지 않는 그 시장 가치라는 얘기를 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동사가 이제 네이버랑 지분 교환을 하고 NC소프트랑 지금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올해 관련된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쭉 가져가시는 전략 드리겠고요. 만약에 더 눌리게 되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기존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하십니다. 목표가 18만 원까지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눌렸을 때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자, 이렇게 막상막하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환 사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